네, 축구 응원 막은 천막? 아하, 이게 무슨 얘기야 하실 텐데요. 자,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새벽 1시에 이제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20세 이하 축구 대표팀이 결승전을 치르게 되죠. 그런데 이 광화문 광장의 응원이 무산됐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영상 하나 보고 오실까요? 대망의 결승전을 하러 떠나게 됐습니다. 꼭 승리해서 트로피 들고 공항에 나갈 테니까. 꼭 우크라이나에게 이겨 우승하시고 대한민국의 새 역사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너무 영광스럽죠. 우리 12시 반 마치고 가서 그것도 경청하고 보고. 자, 일요일 새벽 1시에 이제 결승전이 이제 진행이 되면 이 광화문 광장에서 막 이 응원전을 펼치는 걸 아마 상상하셨던 분들이 분명히 계셨을 텐데, 김민지 기자. 네. 어쨌든 취소가 됐다면서요, 돌연? 네, 그렇습니다. 원래 거리 응원의 상징하면 광화문 광장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무산됐다는 이유 중에 하나로 꼽은 게 바로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아하. 대한애국당이 이곳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모를 안전사고, 마찰 이런 것들을 우려해서 좀 취소 통보를 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언론을 통해서 이게 대한애국당 때문에 광화문 광장 응원이 취소됐다, 이렇게 알려지니까 애국당 차원에서는 또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아니, 우리 때문에 응원을 취소하라고 한 적은 없다. 이해관계가 충돌된다면 조율하면 될 일이지. 그리고 이것 때문에 천막을 철거할 생각은 전혀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예. 저희 채널A 바로 사옥 앞이 광화문 광장이니까요. 한번 이 시각 광화문 광장의 모습을 저희 채널A 자체 카메라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광화문 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지금 대한애국당이 설치한 천막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규모가 커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저 천막이 지금 불법 천막이거든요. 원래 설치하면 안 됐어야 되는 천막인데 서울시가 철거를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응원전이 펼쳐졌을 때는 뭔가 우려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야, 이 김 교수님, 결국 애국당 천막이 이 거리 응원전을 취소하는데 또 큰 영향을 미치는 셈이 됐네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온 국민의 관심과 지금 기대를 모으고 있는 이번에 결승전인데. 그러니까요. 그러면 당연히 그걸 지지하고 성원하는 국민들은 저 광화문 광장 나가서 정말 마음껏 응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기 애국당에서 쳐놓은 천막 당사가 있는데, 예. 잘 아시는 것처럼 저 애국당 당원들이 와서 점거하고 계십니다만, 그 응원전에 나올 예정으로 되어 있는 젊은 분들하고, 저 애국당에 계신 분들하고 만에 하나 충돌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 또 이게 스포츠 경기를 응원하다 보면 사람이 조금 이렇게 흥분이 격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따라. 그럴 경우에는 정말 자칫 충돌이 날 경우는 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까지를 우려해서 아마 대한축구협회가 저기에 응원전을 펼치려다가 지금 취소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이고야. 저는 뭐 애국당에서 억울해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만은 어찌됐든 애국당도 공당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국회의원도 한 분이 계시고 그러면 공당이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가 있어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공당이기 때문에 법규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예. 왜 법규나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공당의 자유를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뭐 내일 모레 그 응원절에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책임 소재가 저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그것과 상관없이라도 애국당이 일단 서울시 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설치한 천막에 대해서는 깨끗이 규정을 지켜내면서 자기들 주장을 해주시는 것이 예. 보기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애국당 저 천막 같은 경우는 지난달 10일에 애초에 이제 설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설치가 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서울시는 저게 그 불법 천막이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자진 철거를 3번이나 명령을 했어요. 어젯밤이 이제 서울시가 통보한 철거 최후 통첩 시한인데 그 시한을 넘겨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당장에 이제 일요일 새벽 1시에 결승전은 예정이 되어 있고, 이렇다 보니까 애국당 천막 때문에 뭐 이 거리 응원전이 취소됐다라고만 볼 수는 없겠지만 상당수 어쨌든 영향을 미친 건 사실이에요. 제가 오늘 예. 이것과 관련해서 대한축구협회에 직접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 광화문에서 거리 응원전을 취소를 하게 되느냐.
그다음에 가장 첫 번째로 든 거는 이제 지금 현재 광화문 광장에 높이 솟아있는 탑이 하나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게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회에서 설치한 이제 탑인데요. 그게 올해 말까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은 그게 훼손되거나 또는 무너질 수가 있는데, 그게 가장 우려가 됐던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대한애국당이 지금 설치한 세 개의 천막, 그리고 또 하나는, 세월호에 거기에 춘영관이 있는데, 세 가지 이 이유 때문에 우리가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으로 옮기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관련해서 제가 한번 조원진 의원이 대한애국당 유일한 의원 아닙니까? 직접 한번 물어봤습니다. 오늘 직접 통화를 하고 난 뒤에 다시 저한테 문자가 왔는데요. 대한축구협회에서 대한애국당 천막 때문에 안 됐다고 했다는데 이건 악의적인 왜곡이다. 우리는 만약에 여기서 한다면 우리는 같이 똑같이 국민들하고 같이 여기 오시는 분들하고 같이 응원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과연 저게 천막이 있어서 과연 딱 그것이 응원전이 할 수가 없는 건가 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기에 이제 대한애국당에서는 세월호 천막도 4년 8개월 거기에 불법 점거하고 있었는데 왜 우리 거는 계속적으로 철거하라고 하느냐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공당이라면은 불법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자, 하종대 국장께서 직접 통화를 했다는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는 이번 이 천막 논란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잠깐 목소리 듣고 오시죠. 대한애국당 그렇게 공갈치지 않아요. 까불지 말라는 소리야. 그러고 철거하면 뭐합니까? 그 다음날 예로 친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우리 대한애국당 버스 안에 텐트가 몇 개 있다고요? 160개 있어요. 160개. 언제라도 160개 텐트 칠 준비가 돼 있다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치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조원진 대표 얘기에 이어서 또 좀 우려스러운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대한애국당 박태호 사무총장이 천막 그 안에는 아까 좀 전에 화면으로 보셨죠? 휘발성 있는 연료가 있어 강제 철거를 서울시가 시도할 경우에는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게 김 교수님 듣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협박성 발언으로 들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까 지금 조원진 의원도 버스에 160개 텐트가 있다. 우리는 언제든지 텐트 칠 수 있다. 아까 뭐 공갈 치지 않는다 그러는데 그게 저한테는 공갈은 아니겠지만 상당히 위협적으로 들리고요. 지금 우리 사무총장이라는 분이 말씀하시는 저것도 인화물질을 거론해버리면 만약에 서울시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행정 대집행을 하는데 우리가 저항하면서 인화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틀로 좀 들리지 않습니까? 저렇게 이야기를 하면 대한애국당이 정말 공당으로서 자신의 소중한 정치적 의사표현을 위해서 그것을 점거하고 있다는 본래의 의미 스스로를 모순되게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여기 논란이 되는 것처럼 과연 내일 모레 새벽에 열리는 그 응원전에 대한애국당 천막 때문에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상관은 없겠지만 어쨌든 대한애국당 천막에 점거하고 계신 분들의 주장이 상당히 극단적인 주장이고 거기 계신 분들이 상당히 감정이 격해진 상황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거리응원제에 나섰던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감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명백히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적인 천막 당사라고 한다면 철거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자기들이 하소연하는 게 세월호는 더 하지 않았냐 그러는데 그건 상대방도 잘못했으니까 나도 잘못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옳은 지적이 아니죠. 상대방이 잘못했는데 나라도 그럼 잘못을 안 해야지요. 너도 했으니까 나도 한다? 그게 무슨 공당에서 할 이야기입니까? 결국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천막 문제에 이어서 거리 응원전은 어쨌든 광화문 광장에서는 이번 결승전에서는 못하게 됐고요.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대신 이제 응원전이 펼쳐진답니다. 일요일 새벽 1시 이제 결승전을 앞두고요. 또 이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선수들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어떤 얘기일까요? 먼저 영상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고 오시죠. 저희 선수들 병역 문제가 걸려 있는데 그 점에서 특별히 신경 써서 감사하겠습니다. 옛날에 4강에 갔던 선수들은 병역 면제 혜택을 받았잖아요.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규정이 없었던 거기 때문에 전에 규정이 있었으면은 당연히 그건 마땅한 건데 그 선수들을 특혜를 준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U20 관련해서는 지금 병정에서는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없고요.
자, 다름 아닌 이제 결승전에 우리 선수들이 이제 진출을 하게 되니까 김민지 기자, 이 선수들 병역 특례 문제가 병역을 좀 면제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또 좀 화두로 떠오른 모양이죠? 네, 청와대 게시판에요. 청원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4시 반 기준으로 9,277명 이렇게 뭐 대거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기존의 평가와 뭐 전망을 깨고 결승까지 올라갔으니까 국위 선양을 한 선수들에게 병역 혜택을 주자, 이런 주장인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뭐 너무나 특혜를 주면 안 된다, 이런 것과 함께 선수들의 심리적 안정에도 이런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일들은 좀 자제해야 한다, 이런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뭐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다음 화면을 한번 그래픽 화면을 보시면, 그렇다면 이 선수들에게 병역을 면제해 줄 수 있는 지금 법적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을까 궁금하시죠? 근데 현재로서는 이런 거예요. 운동선수 병역 특례 기준을 보면 병역법인데요. 이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그 기준들은 이런 겁니다. 아시안게임에서 1위 금메달을 목에 걸었을 때, 그리고 올림픽에서는 동메달 이상 금은동을 땄을 때, 이럴 때는 병역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특례 대상에 아예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이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어도 이 현재의 법조항으로는 특례 대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병역법 특례 규정 조항에는 미치지 않기 때문에 우승을 하거나 아니면 이번에 지더라도 사실 준우승이면 굉장히 잘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일단 그 병역 면제는 안 되는데, 근데 또다시 이제 한번 예외 조항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2002년 다 기억하시지만 한일 월드컵 당시 우리가 4강전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근데 월드컵이었기 때문에 당시의 병역법으로는 특례 조항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 면제가 안 되는데, 아까 홍명보 선수 주장으로 나와서 이야기한 것처럼 당시의 국민적 상황과 정부의 이제 그 규정을 통해 가지고 특례법에 또 다른 예외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4강에 진출하는 것은 또 병역을 면제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또 WBC라고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대회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4강전에 올라갔는데 거기도 또 다시 이야기가 예외가 있었군요. 월드컵이 그 올림픽이 아니거나 아시안 게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야구, 축구 경기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기에서는 4강이나 16강에 닿으면 예외 조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또 국민적인 논란이 있어서 2007년에 그 예외 조항을 또 폐지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우승하거나 준우승을 했던 우리 U20 이 대표 선수단들에 대해서 병역 면제를 하려면 다시 한번 2002년 이충령처럼 그 시행령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정. 그것을 국민적인 의견을 묻고 공론화 과정을 좀 수렴을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국장 말씀. 저는 이제 어쨌든 이제 국민의 여론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왜 그럼 병무청에서는 이런 것들을 없애려고 하느냐 하면은, 사실은 지금 이제 20개월에서 18개월로 좀 줄잖아. 2021년 말까지 줄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매년 징집되는 병사가 24만 명인데, 그게 앞으로 지금 작년에 태어난 우리 어린이 출생아 수가 32만 명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100% 다 징집을 한다고 해도 어려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예술하고 체육계에서 병역 특례를 받는 사람은 작년 같은 경우에 45명에 불과합니다. 약 이런 체육계에서 한 20여 명, 그 다음에 다시 예술계에서 20여 명 해서 45명에 불과했는데, 대신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산업기능요원, 그것만 해도 한 4,000명 이상 병역 특례를 받거든요, 매년. 그리고 또 전문요원이라고 해서 한 2,500명 이 정도 받습니다. 1년에 한 6,500명은 정부가 그렇게 해서 또 병역 특례를 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예술과 이쪽 체육 분야에서 하는 사람들은 사실 준다고 하더라도 매우 적다. 그렇군요. 다만 그전에 이런 부정적인 여론이 나왔던 거는, 이걸 두다 보니까 야구 같은 경우에 별로 실력도 없는 사람을 갖다가 병역 특례를 주기 위해서 거기다 끼워 넣기를 했기 때문에 국민적 논란이 있었죠. 부정적 여론이 나와서 앞으로 설령 해주더라도 그런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도 우리 김 박사님 얘기처럼 설령 우승 안 해도 저는 충분히 병역 특례를 받을 만한 그런 충분한 성과를 거뒀다고 보고, 준우승만 하더라도 줘야 된다고 봅니다. 준우승만 하더라도 병역 특례를 받아야 된다.
김 교수님 생각도 비슷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면제하고요. 또 예. 하나는 면제가 아니라 전방에서 직접 훈련해서 근무하는 게 아니고 아까 전문요원 이야기했잖아요. 병역의 의무를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마 국민적 의견을 좀 수렴을 해서 예. 적절한 방식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 사람들이 특례되면 그냥 무조건 다 안 한 게 아니고요. 네. 훈련을 4주 받아야 됩니다. 군사훈련 4주 받고. 예, 그리고 다시 160시간인가 그 정도의 또 사회봉사 시간이 있습니다. 예. 그냥 완전히 되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병역 특례 얘기까지 해봤습니다.